안녕하세요. 메카닉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2024년 레포트 바네크, 판테라 캐피탈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기관들이 계속 24년 예측 리포트 발표하고 있고요. 판테라 캐피탈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죠. 그리고 바네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판테라 먼저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예요. 그리고 시장 추세나 현재 시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언제 매수할지 매도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많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요약부터 하자면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매우 저렴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포지션 없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아, 이번에 놓친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로 지난 13년 로그 차트의 평균 추세 상승률에 비해서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로그 차트를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많이 이제 내려와서 여기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난 13년간의 추세 성장률하고 해당 연도의 성장률과의 편차 그래프. 그래서 추세상 성장률하고 이 각각 해당 연도에 이거를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해서 각각 표시를 했을 때 이 추세 성장률에 일치하는 시점, 하회하는 시점, 상회하는 시점이 있겠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4% 저렴하다고 합니다. 여기 0%까지 가는데 지난 13년 동안 단 13%의 기간 동안만 0% 이하에 위치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거고 지금은 저렴한 구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1년 이상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 숫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코인이 한 지갑으로 이동하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1년 동안 해당 코인에 이동이 없으면은 1년 동안 홀딩한 거죠. 그래서 해당 그래프가 하락을 시작할 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 시점이죠.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고 여기서도 이 시점에 21년도에 하락을 시작하면서 비트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축적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기 홀더가 아직도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홀더들은 장기 홀더가 이익 실현을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는데 아직 일반 투자자들 진입하지 않았고 장기 홀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 모아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뭐 설득력이 있죠. 이게 조금 더 올라가다가 대충 빠지는 시기에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했을 때, 자, 1년 호들 웨이브가 피크를 찍은 시점 전후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각 시즌별 상승률을 계산한 거예요. 2013년 1월 26일에 1년 호들 웨이브가 피크를 찍었어요. 그때 이전까지 697%, 그 이후에 6000%, 그 다음 2016년에는 129%, 4500%, 그리고 이때는 360%, 589%. 자, 그래서 어쨌거나 뒤에가 더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162%인가? 아무튼 그 정도 올랐는데, 아직 이게 피크를 언제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피크 지표의 정점은 반감기로부터 보통 10주에서 24주 사이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감기가 4월 말이니까 7월 중순, 내년 7월 중순부터 내년 10월 이쯤 사이에 여기 1년 호델 웨이브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일반인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다, 좀 안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네크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고요. 바네크는 2024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했어요. 좀 무섭죠. 반감기 이후 며칠에서 몇 주 후에 48,000달러 달성할 거고 24년 4분기에 사상 최고치 달성할 거라고 했습니다. 11월 9일이라고 날짜까지 짚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솔라나 성장에 점유율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스닥 기술주를 능가한다고 말을 했고요. 이더리움 레이어2는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보다 더 높은 거래량과 TVL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후에 1년 이내로, 자, 내년 1분기쯤 업그레이드 2월 말쯤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올해 내년 안에 12월 안에쯤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주요 L2가 시장을 평정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디파이 시장에서 봤을 때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 같은 게 2개가 전체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죠. 그것처럼 레이어2도 한 2-3개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군소 레이어2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고 바이낸스는 현물 거래소 1위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했고 솔라나 중심으로 디파이가 성장할 거라고 했네요. 송금 시장 아시죠? 돈 주고 받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스테이킹 시장이 발달한다. 송금 이 8번에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뮤터
인터브렉스 중심으로 게임이 괜찮은 게 나올 거고, 피스 네트워크가 체인링크를 제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데핀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자, 24년 상반기에 미국 경기 침체 예측을 했습니다. 선행지표가 19개월 연속 하락세고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경기 침체 선언되기 전에 언론에서 연착륙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 언론에서 말하는 거 거의 다 반대로 믿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20년 1월에서 4월쯤에 미국 경기 침체를 경험했었고요. 당시에 비트가 60%쯤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하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 며칠에서 몇 주 후 48K를 달성한다고 했고, 보통 반감기 이후에 채굴 업체들이 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많이 도산하잖아요. 근데 바네크에서는 지금 채굴 회사들이 대부분 대차 대조표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데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24년 4분기에 사상 최고치 달성.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현재 환경단체나 이런 환경단체의 반성장 로비 있잖아요. 그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 유권자나 법원 등이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조금 더 돈이 풀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후에 SEC 규제 방식이 좀 변화될 거다. 지금같이 막 규제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이제 풀린단 말이죠. 그리고 11월 9일이라고 한 이유는 2020년에 그랬단 말이거든요. 2020년에 2017년 11월 최고치로부터 3년 뒤에 정확하게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년 뒤에 정확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 상승 시나리오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이것도 바네크에서 발표한 거예요. 54K가 끝입니다. 네. 250% 오르고 최저점 대비. 그리고 500% 상승 시나리오가 77K입니다. 그리고 1000% 상승 시나리오가 150K예요. 이게 시즌 전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간쯤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77K, 80K 정도 갈 때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때는 자, 이거는 뭐 셀 수도 없죠. 그 다음에 1000% 올랐고 2000% 올랐으니까 사실 많이 올라야 1000%죠. 이 하락세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이상 막 300K 부르고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더리움이 2024년에 비트코인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고 했고요. 왜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에서 채굴 산업에 뛰어들 거다. 그리고 이더는 대신에 나스닥 기술주는 다 이긴다. 이렇게 봤습니다. 좋으면서 나쁜 얘기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레이어 2가 그래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했고요. 댕쿤 업그레이드 후에 두세 개의 L2가 시장을 지배할 거고, 그중 하나는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거래량과 TVL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덱스 거래량은 2배, 트랜잭션 수 10배까지 기록한다고 했고요. 지금 이 파란 게 이더리움이고 초록색 매틱, 이 회색이 아비트럼, 옵티미즘 뭐 이런 식이고요. 여기서 뭐 추가로 봐야 될 게 이제 GK 싱크하고 스타크넷 이런 게 있는데, 조금 고려해야 될 거는 너무 늦게 나오는 애들은 애초에 여기 후보 선수로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는 애들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코인이란 게 현재 있는 애들 중에서 아마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GK 싱크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현물 거래소 1위 지위를 잃을 거라고 했고요. 미국 규제로 바이낸스 1위 지위를 잃게 되고 OKX,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이런 애들이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CEX 토큰들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투자해볼 만 하겠죠. 자, 솔라나 중심으로 디파이가 성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솔라나 놓친 분들은 솔라나 디파이도 한번 좀 눈여겨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솔라나 성능 향상으로 덱스 등이 성장하고 이전 21년도에 TVL을 회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4배 정도고요. 디파이 성장하면 뭐가 성장합니까? 오라클 성장하죠. 피스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이게 체인링크의 TVS를 뛰어넘을 수 있다. TVS는 뭐냐면은 해당 오라클에 정보를 제공받는 모든 그 자금을 말하죠. 그 많은 DApp들이 오라클을 사용할수록 이게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피스가 체인링크보다 더 많은 앱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송금 시장이 성장해서 BTC 스테이킹 시장이 발달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이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용해서 돈을 주고 받게 되는데 이 규제가 확실해지니까 사실 이런 걸 쓰겠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많이 쓰게 되면은 수수료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스테이킹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의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서 콜드 월렛에 비트를 보관한 상태로 스테이킹을 참여하는 그런 기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POS 체인이 스테이킹하고 수익을 얻는 그런 D앱도 성장할 수 있다. 이 바빌론이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뮤터블 X를 중심으로 한 혁신 게임이 나올 것이다. 일루비온, 길드 오브 가디언 이런 것들. 하나의 게임 타이틀에서 1일 활성 사용자 수 100만. 자, 이거를 좀 상징적인 수치로 보고 있네요. 이뮤터블 X 중심으로 혁신이 등장할 건데, 길드 오브 가디언이나 일루비온 같은 게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둘 다 코인이 있어요. ILV나 GOG 같은 거. IMX는 시가총액 25위 이상 달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피스 네트워크. 솔라나가 시총 TVL 활성 사용자 상위 3위가 되고, 디파이 성장할까? 얘가 성장할 것이다. 지금 150대 20인데, 7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당장 피스 네트워크 사러 가야 되나요? 하면서. 그 다음에 데핀 네트워크의 성장. 이거는 분산형 물리 인프라인데요. 중계기 같은 걸 직접 사야 돼요. 이런 거는 채굴할 때. 그래서 하이브 매퍼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이제 기계 달아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맵 데이터베이스를 하겠죠. 아니면은 헬륨 같은 건 유명한 코인이죠. 이거는 사물 인터넷 중계기 구매해서 가정에 연결하면은 내가 기지국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헬륨, 하이브 매퍼 이런 것들 언급을 직접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상반기 경기 침체에서 대폭락 가능성, 하지만 빠르게 48K 회복. 이더리움은 약세, L2 강세, 솔라나 강세. 그래서 L2는 다 이제 아시죠? 뻔합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디파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라나의 게임도 있죠. 이뮤터블, 일루비움, GOG 같은 거 보시고, BTC 송금 수요 증가, 채굴자 이익이 좋아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채굴에 뛰어들 수 있다. 그래서 BTC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또 나올 수 있고, 피스 네트워크, 데핀, 이까지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네크랑 판테라 봤고요. 바네크에 조금 자세한 얘기가 많으니까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에 대한 저런 강조 같은 거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